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개, 즉 전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도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전류와 자기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전자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력이라는 것은 전류와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전자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이는 동영상과 같이요, 자, 이렇게 쌍권총 모양으로 손가락을 왼손 오른손 모두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라고 하죠. 이 중지를 서로 마주보게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겠죠. 자, 이때 왼손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칠 때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모두 다 똑같고요. 왼손은 이 첫 번째 손가락은 저희가 엄지라고 하죠. 자, 엄지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요. 자, 힘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F로 표기를 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저희가 검지라고 하죠. 검지. 이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자속 밀도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B라고 표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죠. 중지라고 하죠. 중지. 중지는 전류의 방향 혹은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I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FBI 아시죠?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FBI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오른손을 했을 때도 FBI, FBI. 자,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가락 엄지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F,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B라고 표기를 하고요. 중지는 기전력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이 자 전류의 방향 혹은 전기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류의 기호인 I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 B, I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또 저희가 암기를 할 때는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법칙이라고 하고요,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요, 이걸 줄여서 외울 겁니다. 우, 발, 좌, 전.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손은 전동기 법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N극과 S극의 자극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거죠. 즉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때 가운데 이렇게 도체, 즉 전선이 있잖아요. 이 전선이 있는데 전류의 방향을 지금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흘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선에서 발생되는 전기력과 이 두 자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이 만나가지고 어떤 힘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와 이 자기력이 만나서 발생되는 힘을 저희가 전자력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엄지가 힘, B가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속 밀도예요. I가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 먼저 세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나가는 B가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힘은 이 윗방향으로 가요. 즉 이때 전류 흘려주면요, 이 도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요,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이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돼 가지고 어떤 자기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 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 이 도체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이 있을 거예요.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만나서 도체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손가락 그림을 그리지 못해 가지고 이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왼손 법칙은 F, B, I가 되는 거고, 엄지, 검지, 중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자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력의 크기, 즉 세기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힘 F는 자속 밀도 B와 전류를 곱해 주는 것과요, 이 L은 이 도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L은요. 그러면은 이 도체가 길면 길수록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L도 곱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체가 이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볼게요. 삐딱하게 있으면 힘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식을 외우실 때요. 자, 방금 전에 FBI 외우셨죠? 힘 F는 BI 곱하기 길이도 곱해주고요. 각도도 곱해준다. 즉, 다 곱해주면 되고요. 이때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것은, 자, 엄지손가락 첫 번째죠. FBI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엄지는 F,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자력을 나타낸다 했죠. 이때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FBI. 이 전류가 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 검지, 중지. 그래서 2번 중지가 되는 거죠. 혹은 뭐 세 번째 손가락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방금 전에 저희가 우발 좌전으로 외워뒀죠. 전동기 원리는 전기 기기 시간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전동기는 좌 왼쪽 법칙이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줄의 법칙은 뭐였죠? 전류에 의한 열이 얼마만큼 발생되는가, 얘가 줄의 법칙이겠죠. 발열량 H는 0.24 곱하기 I의 제곱의 RT, 이때 단위가 칼로리였죠. 이걸 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줄의 법칙은 전류와 열에 관련된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줄의 법칙, 관련이 없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 B와 I가 만나요. 즉 자기장과 전류가 만나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요. 비오-샤바르 법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셨죠? 자, 자개 H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I 곱하기 델타 L 곱하기 사인 세타 암페아 턴 퍼 메타 뭐 이렇게 됐었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자, 오른나사 법칙이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전류 I가 흐를 때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방금 본문 내용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간다. 즉 이때는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요. 전류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자, 왼손 법칙은, 자, 힘 F, 검지, 그 다음에 중지 I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힘 F 방향은 이 윗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가가 되는 거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가 2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계 내에서, 자, 평등 자계라는 것은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기장이 균일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60cm의 직선 도체를 자계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놓았을 때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 힘 F는, 자, FBI 여기까지 쓰시고요. 자, 길이도 곱해주고요. 자, 여기 길이 있죠? L. 그 다음에 각도, 세타죠. 각도도 곱해줘야 되겠죠? 각도는 세타 이렇게 쓰시는데 바로 못 곱해주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다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 5A, 길이는 60cm니까 단위 주의하시고 0.6. 그 다음에 각도는 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어보면요. 2 곱하기 5 곱하기 0.6 곱하기 사인 60도죠. 6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3 루트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SD 이 변환키 누르시면은 5.196이 나오니까 얘가 약 5.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서 길이 L이죠. 길이가, 얘는 자속 밀도 B가 되는 거고요. 직선 도선을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놨다. 직각 몇 도예요? 예, 맞습니다. 90도예요. 자,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 뉴턴은 힘 F를 이야기하고요. 4A는 전류 I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식 뭐가 있었죠? F는 FBI 외우시면 되죠. FBI 곱하기 길이도 곱하시고요. 각도도 곱해야 돼요. 각도는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B가 3,
전류가 4A, 길이가 10cm죠. 10cm니까 0.1m 곱하기 사인 세타는 자 90도가 되겠죠. 사인 90도. 자, 얘 계산기 눌러 보시면요. 3 곱하기 4 곱하기 0.1 곱하기 사인의 9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5분의 6 다시 변환하면은 1.2가 되죠. 그래서 7번 답은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자, 뭐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식을 써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힘 F는 FBI 곱하기 길이도 곱해주고 각도도 곱해준다. 이때 단위는 뉴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기력 선속 밀도의 비례. 자, 이게 뭐예요? 즉 자속 밀도가 되는 거죠. 얘가 자속이에요. 자속. 자, 자속과 비례하는 거 맞죠? 힘 F요.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와도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흐르는 전류. 자, 여기 전류 I 있죠? 전류하고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도하고도 비례한다. 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등 자장 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되는가? 자, 각도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얘는 약 0.70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2분의 루트 3이면은 약 0.866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숫자 제일 크죠? 사인 90도가 크죠. 즉 4번 90도 얘가 제일 크고요. 얘 보고는 직각이라고 부르죠. 직각.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은 몇 뉴턴인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자속 밀도는 B가 되는 거고요. 각도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0.5m 길이죠. 길이는 L 이렇게 쓰시면 되고 8A의 전류니까 얘는 I가 됩니다. 전자력 힘은 F가 되는 거죠. 얘 물어봤잖아요. F는 자 FBI, BI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곱해주고 각도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자 전류는 8A죠. 8 곱하기 길이 0.5m 곱하기 사인 세타 몇 도죠? 사인 30도.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2 곱하기 8 곱하기 0.5 곱하기 사인에 30도 하고 누르시면은 4 나오죠. 4.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속 밀도 0.5웨버 얘는 B가 되는 거죠. 자, 자기장과 직각으로 직각이면 몇 도? 90도 20cm의 도체 얘는 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A 전류 흐른다 얘가 I가 돼요. 이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 한 일은 몇 줄인가? 자, 이건 설명 안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줄은 1을 물어봤죠. 1은 워크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식이 있습니다. 힘 F를 가했을 때 어떤 길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1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F 곱하기 길이도 줄이 되는 겁니다. 즉 곱하는 거예요. 힘 곱하기 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50cm와 여기 이 조건에서 이 위의 조건에서 보시면은 힘 F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힘 F를 구해볼게요. 힘 F는 B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B가 0.5웨버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 10A, 도체의 길이는 20cm니까 0.2m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사인 90도.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1N이 나오죠. 자, 1N의 힘을 가해서 50cm를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1 곱하기 0.5 얘가 1의 양이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하면은 0.5줄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힘을 가해서 이만큼 옮겨놨어요. 우리 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는 힘 F 곱하기 거리 L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때는 물리적으로 한 일을 이야기하고요. 자, 전기적인 일을 나타낼 때 W는 뭐가 있었죠? VIT도 있었고요. 뭐 I제곱 RT도 있었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도 있었고요. 이때도 줄로 씁니다. 그래서 0.5줄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등 자개가 b웨버퍼 제곱미터의 속을, 이 자속 밀도가 있는 자개 속을 Vm의 속도를 가진 어떤 전자가 움직일 때 받는 힘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때 자개가 발생하죠. 근데 이 면적을 계산하면은 자속 밀도 B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류가 흘렀다. 사실은 저희가 배웠을 때 이 전류가 흐른다는 기본적인 본질은 전자의 이동이었잖아요. 즉 전자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B 보이고 V 보이고 막 이거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 답을 봤을 때 베이비, BEV 얘가 답이다. 그냥 이렇게 답으로 외워버릴게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원래는 토크나 모멘트를 구하는 그 파트에서 원래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편집을 잘못하다 보니까 좀 지면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빼놨는데요. 먼저 평등자의 회전력을 받았다 그랬죠. 20뉴턴 메타. 회전력이라는 것은 이 토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크. 이 토크가 얼마라는 거죠? 20뉴턴 메타고요. 다 곱해주면 돼요. 이전 시간에 다 곱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극의 세기, 이 4도 곱해주고요. 자축의 길이 10cm니까 0.1도 곱해주고요. 막대 자석이 암페어 턴퍼메타 평등 자개죠. 얘도 곱해줘요. 이때 막대 자석과 자기장에 이르는 각도는 얘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즉 이걸 계산하니까 20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곱하기니까 다 나누기로 되겠죠. 그래서 20 나누기 4 곱하기 0.1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이 돼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게 몇 도라고 했죠? 방금 전에 했잖아요. 30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0도가 나왔어요. 12번, 13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봐서 다 못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보시고 맞추면은 땡큐 하고 이런 문제, 틀려도 그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외우기 힘들다 봐도요. 다 곱해준다. 이것만 외우면은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기능사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나오는 답이 정답으로 찍어도 맞을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